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8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 매입 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겠다. 그지요? 2번.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요게 틀렸겠다. 그지요? 자, 후입선출법은 뭡니까?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는 무엇이 남습니까? 예전에 사왔던 쾌쾌 묵은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는 좀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특성을 정리했고요.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말 재고가 쾌쾌 묵은 물건이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2번이 되겠다. 됐습니다. 3, 4번 확인합니다.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답니다. 자, 영국에서 우리한테 물건을 팔았대요.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 영국 선착장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소유권이 물건 구입하는 사람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배에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물건 주인은 누구라고? 구입한 사람 거입니다. 그죠? 자, 운송 중인 물건 주인은 누구? 구입한 사람 거고 판매자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맞다 그지요? 4번.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맞다 그지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 정답 찾는 것 큰 어려움 없고요. 다만 자, 지문에 1번 지문에서 보험료라는 것이 매입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배에 통통통통 실려오는 동안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여행자 보험 들듯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 경우도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물건 실려오는 동안 발생하는 보험료는 다 물건값에 포함이 돼가지고 서로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매입에 대해서 보험료 생기는 일은 잘 없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 그지? 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생각해 볼 때 각종 취득 부대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료 뭡니까?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취득 단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취득 이후에 보유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유형자산 건물 같은 거 생각해 볼 때 보험료라는 거는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 아니고 보유에 대한 거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 내용이 아주 수업 목적으로 중요한데 괜히 이런 문구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흔들릴까 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성으로는 요 1번 지문에 있는 보험료를 수수료라고 고쳐서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에서는 잘 없어. 보험료가 취득 부대비용을 합산되는 거. 아시겠지요? 그래서 1번 지문의 이 단어를 좀 수정해서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문제 2번. 다음 중 부채의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선수금 유동 부채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고 사채 비유동 부채고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다. 그치? 유동성, 비유동성이 다른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다른 거는 1번이 되겠다. 3번 결산 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 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일까요? 두 가지 내용이 누락되었네요. 자, 첫 번째, 당기 발생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 7,000원. 어떻게 분개해야 됩니까? 차변에. 자,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인식하자 이 말이다, 그지? 보험료라는 비용 인식하고 대변을 뭘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의 보통예금 수령이랍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계가 누락이 되었대요. 이런 거를 딱 추가로 반영시켰을 때 당기 순이익 증감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내용은 차변 대변에 수익 비용이 등장 안 한다, 그지? 손익에 전혀 영향 없고요. 위에 있는 내용에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기록됨으로써 비용이 증가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손익 영향은 마이너스 7,000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7,000원 감소라는 2번이 정답 지웁니다. (4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지? 영어로는 갭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3번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다. 그죠? 4번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재무 상태표다. 그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치? 연구비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번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거다. 맞다, 그지? 뭐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동일한 논리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즉 성능을 향상시킨다든가 내용연수를 급격하게 연장시킨다 뭐 그러면 그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거다 이겁니다. 3번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연구비는 뭐라고? 비용이라고. 그래서 3번 지문에서 연구비라는 단어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되겠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다, 그지요? 문제 6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이다.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되더라. 맞고. 3번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되겠다. 맞겠다. 4번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과정에 기초해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으로 계산된다. 됐습니다. 문제 7번. 당사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 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예정 배부액이 얼마라고요? 40만 원이라고.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제 조업도에다가, 그지?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고요. 묻고 있는 게 예정 배부율,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실제 조업도가 얼마입니까? 직접 노무 시간이 조업도에 해당하는데 직접 노무 시간이 예상치도 있고 실제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실제가 얼마라고? 50시간이라고. 그렇지? 50 곱하기 네모는 40만 원 되어야 된답니다. 네모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40만 원 나누기 50 하면은 8,000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 시간당 8,000원.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8번. 2019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 원이다. 2019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2019년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2019년 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일까요? 원재료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되겠다. 그치? 나는 자산입니다. 내 자리 왼쪽이고요. 기초금액 기말금액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기말금액이 기초금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라고만 제시되어 있다. 그죠? 뭐 가정을 하면 되겠지. 기초금액은 0원이었고 기말금액은 0원보다 20만 원 많은 20만 원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고 있다고 묻고 있다. 그지? 원재료 매입액은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뭐 그렇게 회계 처리될 거고 원재료 계정의 총계정 원장에서 원재료가 증가하는 거니까 왼쪽 차변에 기록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사용한 금액은 100만 원이랍니다. 여기에 적으면 되겠고, 그렇지?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해야 될 겁니다. 오른쪽 합계 120만 원이고 왼쪽 합계 120만 원. 따라서 동그라미 한 부분 금액은 120만 원이 정답. 정답은 1번. 됐지요? 문제 9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 틀렸다고 그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용역 주고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다. 그지?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단계 배부법은 상호 배부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단계 배부법은 용역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한쪽 방향만 고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주고받는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정확한지를 따져보면 당연히 상호 배부법이 정확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문은 단계 배부법이 상호 배부법보다 더 우수하다, 뭐 더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2번 지문도 틀렸다 이겁니다. 요 문구 때문에. 그죠? 뒷부분은 맞을 겁니다. 단계 배부법은 순서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순서를 잘못 정해버리면 계산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을 설명한 걸로 보아지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단계 배우법이 상호 배우법보다 더 우수하다. 뭐 요 문구 때문에 2번은 틀렸다. 3번 제조 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각 부문의 작업 인원 수가 가장 적당하다. 요것도 틀렸을 거다. 그지? 공장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는 부분을 각 부문에 배부해야 된다. 그때는 가장 합리적 기준이 뭐겠습니까? 공장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제일 정확할 거다. 그죠? 그런데 인원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3번 지문도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1, 2, 3번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일 것입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차이는 보조 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의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회피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맞겠지 뭐. 2번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원가라고도 한다. 틀렸다 그죠? 가공원가는 뭡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틀린 지문은 2번. 그죠? 정답 2번 되겠다. 3, 4번 확인합니다. 3번.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원가이다.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거를 합한 거다. 그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표현했네요. 맞겠다 이겁니다.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그지? 여러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대안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다. 뭐였습니까?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좀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였다, 그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언제라고?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였다 이겁니다. 맞고요. 폐업시 잔존재와 간주 공급이다, 그지? 언제입니까? 그 의미만 알면 정확하게 공급 시기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업하는 때지 뭐. 3번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 직수출을 말한다, 그지? 언제입니까? 선적일이 공급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언급했으니까 요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언제입니까?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맞다, 그지? 법 취지는 뭡니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박따박 잘 반영해 주세요라는 법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문제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한다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다, 그지?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그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사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간이과세자도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따져봤을 때 매입세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환급은 못 받는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급을 굳이 받으려면 간이과세 포기하세요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3번, 4번 확인합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맞다, 그지? 토지의 공급은 대표적인 면세 거래였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뭐였습니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렇게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그지? 상호 맞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맞고요. 공급받는 자는 상호는 필요 없어.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하게 적히면 된다. 오케이. 공급연월일 요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지?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다. 맞다, 그지?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틀렸다, 그죠? 분류과세, 분리과세 항목들은 빼고 나머지들만 종합과세할 것입니다. 3번에 틀렸고 4번 확인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지? 그냥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지웁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문제 15번. 주식회사 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19년 4월 15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19년 4월 20일에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일까요? 단, 초빙 강사의 강사료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계산하십시오. 자, 강사료 준다. 강사 입장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해서 얻는 기타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 경우 필요 경비가 몇 퍼센트? 60% 인정되더라. 그지? 자, 200만 원 받는다고요? 2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60%, 120만 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80만 원이 될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20% 원천 징수세율 적용되어서 16만 원이 소득세로 원천 징수될 것이다. 됐지요? 정답은 3번 되겠고, 그래서 굳이 받는 금액으로 따져보면 몇 퍼센트가 된다고요? 8%가 되더라 이겁니다. 받는 금액에서 60% 빼면 40%다, 그지? 40%에서 다시 20% 곱하니까 40% 곱하기 20% 그러면 8%가 이렇게 계산되더라.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